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가서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항상 소득세법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 항상 목차 잡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차를 꼭 잡으시면서 과연 세법학에서 소득세법이 과연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그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총칙. 그치? 두 번째는 뭐에? 소득의 분류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비를 하시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종합소득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소득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치? 그래서 특히나 연금소득도 기타소득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소득별 소득금액을 전부 다 모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뭐가 된다. 현재 역시 제3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서 여러분들이 볼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혹시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쪽은 출제가 거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의 계산 부인은 세법에서 그러니까 개별세법이죠.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개별세법에서 이걸 구체화한 게 부당의 계산 부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부당의 계산 부인이든 법인세법의 부당의 계산 부인이든 부가세법의 부당의 계산 부인이든 전부 다 이해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나요?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는 다시 두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소득금액에 대한 특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납세 의무자에 대한 특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제 위에서만 맨날 내다 보니까 밑에까지 연결이 돼서 공동사업에 대한 어디까지 합산과세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 뭐 있다? 결손금하고 또 뭐 있어요?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혹시 법인세법에서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뭐가 있어요? 환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법인세법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이 되죠. 또 직전 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당해 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 연도에 법인세 납부 세액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역시 언제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 신청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주제가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중에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3절에 1번 문제부터 이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나와있죠. 1번 소득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 사례와 물음은 각각 독립적이다.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사례 한번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거주자 값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거주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1번 가서 다시 한번 출발해 봅니다. 자, 문제 1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게 뭐다? 항상 문제를 보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자료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게 시험 문제 50% 이상을 푸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거주자 값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는 거주자로서 자, 갑이라는 자가 이제 뭐가 됩니까? 소득세법상 그죠?
사업소득인은 뭐가 돼요? 거주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잡으시고요. 역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이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자, 을이라는 자는 뭐예요? 둘은 역시 법률혼 관계에 있지를 않고요. 그죠? 법률혼이 아니라 뭐다? 역시 사실혼 관계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을로부터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2억 원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입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보자마자 뭐가 돼요? 그죠? 자산의 고가 매입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가 매입에서 시가는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됩니다. 혹시 그런데 구입가가 얼마가 됐어요? 그죠? 2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혹시 그럼 당연히 부당이상 부인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그 후 동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금비로 지출을 했답니다. 납세지 관한 세무장 거주자 갑의 종합소 신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갑이 을로부터 구입한 차량의 가액이 시가보다 상당히 고가로 계상됐음을 발견하고 거주자 갑에 대한 소득세 경정을 통해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과세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출제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저희 형식으로 문제가 거의 출제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음 1에서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물어본 건 뭐가 됩니까? 부당이상 부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상 부인의 그죠? 계산 뭐에 대해서 부인의 뭐에 대해서 적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자, 당연히 역시 그죠? 누가 돼야 됩니까? 역시 일정한 소득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어야 됩니다. 그죠? 일정한 역시 소득자 행위 또는 계산이어야 됩니다. 혹시 소득자의 뭐가 돼야 된다? 행위 또는 계산이어야 돼야 된다. 혹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세법학 수업을 하면서도 필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필기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녹아들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점이 이제 다른 강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저도 필기하면 귀찮아요. 이빨 저도 엄청 좋아요. 그치? 근데 필기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 것들을 자꾸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소득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 역시 자, 일정한 소득자는 뭐가 될까요? 내의작자가 존재하죠. 그죠? 첫 번째 뭐 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의 뭐가 돼야 돼요? 배당소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는 출자공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 뭐가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역시 사업소득이 있거나 뭐가 돼야 돼? 역시 그죠? 기타소득이 있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양도소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 네 개만이 뭐가 된다? 부당행위상 부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두 번째 이제 특수관계인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부당한 행위와 역시 자 뭐를 썼어야 됩니까? 부당한 그죠? 계산 방법을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을 꾸려가야 돼. 그때 이제 부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된다? 항상 경제적 합리성이 된다. 역시 이렇게 이제 안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게 부당 계산의 역시 판단 기준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시 과세관청은 여기에 대해서 따지질 않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시 마지막으로 그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부담에 뭐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것이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뭐 하겠다? 역시 이게 적용 요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당행위상 부인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뭐예요? 그죠? 시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시가는 원칙은 뭐다? 역시 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역시 자 뭐가 됩니까? 편의 없이 역시 거래되는 객관적 시장 가치를 만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얘를 원칙적 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역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 순위는 뭐다? 감정가가 적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뭐 있다? 역시
그죠? 감정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정리를 감정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그죠? 상증세법상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당이상 부인의 1번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8점으로 놔뒀는데 위쪽이 한 5점, 밑에가 한 3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 2로 가서 여러분이 정비할 게 있다면 한번 가보시죠. 자, 물음 2에서 정리할까? 사례에서 납세에 관한 세무상이 갑의 차량 부익과 관련해서 혹시 부당이상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례에 뭐에 대해서, 그죠? 적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당연히 뭐 합니까? 첫 번째는 소득금액을, 그죠? 소득금액을 뭐 하게 된다, 그죠?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재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가에 따라서 재계산하는데 자산의 고가 매입이 되니까 고가 매입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고가 매입은 현저한 이익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저한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산의 고가 매입에 대해서는 이 현저한 이익이 충족돼야 되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거래가액 뭐가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자 뭐가 돼야 돼요? 시가액 5% 이상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온다? 또는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얼마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금액을 재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를 3천만 원짜리를 2억 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얼마가 되는가? 1.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의 5% 이상이니까 당연히 5%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1.7억의 차량 가액에 대해서 부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그죠? 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대응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게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가? 형사처벌은 자 뭐가 없다면 그죠? 사기 기타 뭐가 없다는가? 부정한 행위가 그죠? 부정한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세 포탈의 적극적 의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그죠? 자, 뭐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나 세액을 아주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포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뭐예요? 자, 부당해상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거래의 그죠? 사법상 효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죠? 효과에는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죠. 자, 물음 3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했던 내용 위에서 뭐 다 정리가 돼버렸네요. 그죠? 사례에서 납세에 관한 세무사항은 갑이 연로부터 구입한 차량의 구입 계약에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라면 갑이 의뢰 연로부터 구입한 차량 구입 계약의 사법상 효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물음 3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음 3의 내용도 이렇게 안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물음 4에 대해서 자 만약 사례에서 거주자 갑에게 차량을 판매한 의뢰에 대해서도 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음 4에서 과연 의뢰에 대해서 뭐가 조세 부과가 가능한가? 당연히 그죠. 자, 을이라는 자는 뭐가 됩니까? 보세요. 그죠. 자, 갑이라는 자에게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로부터 뭐 했어요? 그죠. 사실혼 관계 인자로부터 이렇게 고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을에게는 재산이 얼마가 1.7억이 증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자, 을은 그치? 자, 어떤 문제? 그죠? 증여세, 그죠? 과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증여세 과세를 위한 요건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적용 요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당연히 뭐가 되니까, 오케이? 첫 번째, 특수관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특수관계인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왜? 친족관계가 됐으니까. 그치? 당연하죠. 왜? 사실혼도 뭐가 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수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됐나요? 그죠? 시가의 3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상가액은 얼마가 된다? 1.7억에서 미니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시가의 3억 원하고 그죠? 또 뭐가 됩니까? 시가의 30%가 되니까 얼마? 3천만 원 그죠? 곱하기 얼마가 됐어요? 곱하기 30%가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9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치? 자, 이 증여예산가액은 그럼 총 얼마가 됐어요? 총 1.6억 원이 됐네요. 그죠? 1억 6,100만 원이 됐을 거예요. 자, 얘에 대해서 역시 당연히 뭐다? 적용 요건을 충족을 시켰다는 거. 그럼 적용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적용 효과로 그죠?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서는 역시 을은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얼마를 역시 을은 역시 갑으로부터 그죠? 갑으로부터 그죠? 자, 1.61억을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 재산가액에 뭘해서 역시 가산을 해서 그죠?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뭐한다? 역시 해당 역시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뭐를 증여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잡아 놓으시면 그죠?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정비를 했다면 아주 소득세법에서 역시 내용을 정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법인세하고도 증여세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속 증여세법에서 수증자에게 당연히 을은 뭐가 됐어요? 역시 수증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증자에게 뭐가 그죠?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가 된 때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증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예요. 그럼 그냥 뭐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치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음 4번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쓸 때는 꼭 이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야 됩니다. 제 말씀 꼭 듣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것들은 출제위원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답안지를 전부 다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채점할 때는 뭐만 가지고 하냐면 키워드하고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점수 배점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항상 키워드 또 구조 중심의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 놔야 될 내용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치? 그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상 30점 문제입니다. 사례 2번, 문제 2번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여러분들 문제, 이제 기본 문제고요. 이거는 상황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공동사업에서는 항상 개입이 되는 게
게 뭐가 됩니까? 자, 일반 공동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치?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지분 투자만 한 자가 존재할 겁니다. 걔들마다 출자 공동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서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자료에 대한 요약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갑은 시가 30억 원인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은은 현금 10억 원을 출자해서 주택 신축 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뭐가 됐어요? 그죠? 자, 당연히 주택 신축 판매업을 주택 뭐를요? 그죠? 신축 판매업을 자, 뭐 하기로 해서 공동으로 이제 영위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신축 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를 하기로 했다. 그때 이제 출자자가 존재했죠.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고요. 을이라는 자가 존재했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출자 비율입니다. 자, 얼마를 했고 75%를 했고요. 얼마? 40억 중에 30억을 했으니까 또 을은 얼마가 됐어요? 25%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출자 비율입니다. 이 출자 비율이 의미를 갖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약정 손익 분배 비율이 없다면 출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 비율 75% 또 을은 25%이 부분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갑은 경영에 참여하고 을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이제 자료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뭘 했고, 그죠? 경영에 참여를 하기로 하고요. 이 친구는 뭘 하기로 하고 경영에 그죠?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장비를 좀 해 가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약사항을 여러 가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2008년도 공동사업에서 소득이 얼마 1억 원이 발생이 됐답니다. 그 외에 갑과 을은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공동사업에서 얼마가 소득이 1억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고 그죠? 이 갑의 경우에는 다시 어떤 소득이다? 근로소득이 얼마?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갑은 있고, 그죠? 자, 이 친구는 뭐가 있다는가? 근로소득 금액이 자, 얼마가 있고, 그죠? 6천만 원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요, 근로소득 금액이 이렇게 3천만 원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 한다면, 통상의 비율이라면 소득 1억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 될까? 그러면,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물음 1 가서 정비해 봅시다. 그럼, 물음 1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물음입니다. 상황 1에 따라서 특약사항을 정한 경우에 거주자 갑과 을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특약사항은 뭡니까? 을은 공동사업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을이라는 자가 뭐가 됐어요? 상황 1입니다. 상황 1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거 뭐가 돼? 그치? 을이라는 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치?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는 뭐가 돼요? 그죠? 절대 여러분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정리할 건 첫 번째 뭐가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어떤 장가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무엇이다? 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어디에? 공동사업에 뭐에 경영에 뭐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죠? 단순히 뭐만 한 자예요. 그죠? 단지 자, 뭐만 한 자? 지분 투자만 한 자입니다.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절대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나요? 공동사업의 경영에 단순히 그죠? 명의만을 대여하기로 한 자. 오케이? 자, 이 자들은 절대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가. 또 뭐만을 무한 책임만을 만을 뭐하기로 그죠?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그죠?
약정, 그죠? 한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의뢰, 그죠? 지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의뢰 지위를 판단을 한번 정확히 해보시죠. 자, 을은, 그치? 무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출자 뭐는 공동사업자는, 그죠? 공동사업자는, 그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이자는 일반 공동사업자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일반 공동사업자가 됐는데, 그치? 자, 뭐가 없어요? 약정 비율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에 따라서? 출자 비율에 따라서 뭐를? 소득 금액을, 그치? 배분하면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치? 하이라이트적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가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에서, 그치? 갑의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죠? 갑의, 그죠?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정리하면 될까요? 근로소득금액이 얼마가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금액이 얼마가 있을 것이고, 6천만 원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출자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이자가 받을, 그치? 금액이 뭐가 있을까? 사업소득금액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금액은 얼마가 됐나요? 자, 1억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이 1억에 대해서 배분하면 얼마? 7,500, 2,50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7,500만 원이, 그치? 자, 뭐가 됐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가 돼? 1.355억 원이 됐겠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갑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그치? 갑은, 그치?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그치?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적용한 세율에 따라서, 그치? 자, 뭐 한다? 그치? 종합소득세 납세물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뢰인제, 그치? 의뢰, 그치? 종합소득, 그치? 금액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종합소득에 대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되겠죠. 이제 됐나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부분은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의뢰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3천만 원이 존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얼마가 존재합니까? 사업소득 금액으로 2천, 그죠? 500만 원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그죠? 5,500만 원에 대해서 5천, 그치? 500만 원에 대해서 뭐 한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물음일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되나요? 자, 두 번째 역시 상황 2에 따라 특약사항을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역시 대상의 요건을 설명하고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거주자 갑과 을의 역시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자, 물음 2에서는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물음 2에서는 역시 자, 뭐를 물어봤나요? 첫 번째, 공동사업 역시 합산과세 대상의 요건을 설명하라. 그죠? 자, 공동사업에 대한 역시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역시 합산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자,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역시 거주자 역시 누구와 역시 1인과 역시 1인과 그치? 특수관계인이 그치? 뭐가 돼야 돼요? 공동사업에 그치? 공동사업에 뭘 해야 됩니까? 그치? 공동사업에 그치? 출자를 해야 됩니다. 공동사업에 관여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두 번째, 그치? 이 특수관계인의 손익분배 비율을 그치? 특수관계인의 뭐를 그쵸? 손익분배 비율을 어떻게, 그치? 비율을, 그치? 거짓으로, 그죠? 정하는 등의, 그치?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거짓으로 정하는, 그치?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되겠죠. 이게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 되지 않겠어요? 그래봐야, 그치?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좀 넣으세요. 그러면 그죠? 자, 뭐에 대해서 혹시 갑과 을의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를 적용을 할 때 역시 당연히 뭐예요? 갑과 을은 역시 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자, 아니라는가?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그죠? 갑의 소득세 납세 의무 혹시 그죠? 을의 뭐 그죠?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이제 이들은 근로소득이 있을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종합소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근로소득 금액은 역시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6천만 원이 됐네요. 그죠? 또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3천만 원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자, 여기도 뭐가 됩니까? 상호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자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당연히 역시 출자공사업자는 될 수 없다는가. 그럼 약정 손익분배비를 따라서 배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5천만 원 역시 자, 5천만 원이 됐네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가 됐나요? 종합소득 금액은 혹시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1.1억 원이 됐고 그죠? 여기는 8천만 원이 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물음 이해에 대한 내용이 끝나지 않았나요? 혹시 자, 그리고 3번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을은 공동사업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갑의 명의로만 역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약정 손익분배 비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 갑의 명의로만 사용을 했으니까 물음 3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건 물음 3에서는 혹시 자, 을의 지위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을은 어떤 지위다? 혹시 을의 지위는 혹시 이때는 드디어 을은 출자 공동사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의 역시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지.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볼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가 있나? 갑의 소득세 납세 의무로 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을의 소득세 납세 의무로 가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근로소득이 있었죠. 오케이? 자,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될까? 사업소득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죠? 당연히 이때는 배당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얼마가 됐고 6천이 됐고요. 그지? 당연히 뭐에 따라서 혹시 손익분배 비율이 없으니까 출자 비율에 따라서 그죠? 7,500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3천이 됐을 것이고, 그죠? 자, 배당소득이 얼마가 됐어? 2,5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분배받는 금액이 2,500만 원이 됐어. 그럼 금융소득이 뭐가 됐습니까? 2,500만 원이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이 뭐간다? 종합소득 금액이 됐다는가.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에서는 다시 한번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그치? 자,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치? 또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2,500만 원이 어디로 간다? 배당소득으로 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만 물어보기 뻘쭘하니까 뭐를 물어봤나요? 혹시? 자, 물음 4에서 특약상과 관련 없이 갑이 토지를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갑은 혹시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위해서 말해서 토지를 혹시 출자를 했어요. 얼마를? 3억짜리를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물음 4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보시죠. 자, 물음 4에서 혹시 자, 뭘 했어요? 그죠? 자, 갑은 공동사업에 그죠? 공동사업에 자신이 혹시 소유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소유하는 혹시 또는 자신이 소유하는 뭐를 혹시
토지를 뭘 했다는 겁니까? 그치? 현물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토지의 현물 출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될까요? 그죠? 공동사업의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현물 출자했어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당연히 출자로 인해서 대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뭐가 되는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현물 출자로 인해서 뭐예요? 그죠? 시가시, 그죠? 뭐가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을 꾸려가면 뭐 너무도 좋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를 이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양도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치?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보기를 바래요. 그죠? 충분히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까지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이제 3번 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고요. 실제로 세법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희한한 판례들을 가지고 그죠? 지저분하게 출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제 강사들이 워낙 판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치? 그런 걸 가지고 출제를 그치? 하면서 주말에 모의고사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디 갈 거냐면 그죠? 문제 3번으로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3번은 2011년에 기출된 문제예요. 자, 올해도 아마 공동사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혹시 한동안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해서 혹시 시험장에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가서 정비를 좀 해봅시다. 조금씩 스피드가 붙죠. 자, 국세기본법 빼고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에서 실제로 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서 멋지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3 갑시다. 그죠? 문제 3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사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잘 요약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요약해서 이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자료 요약을 잘 한번 해보자. 그치? 지금부터 이제 가보시죠. 사례 1입니다. 거주한 갑은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사업을 구상했는데 자금이 부족했답니다. 갑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자금이 충분한 거주자 을에게 출자를 제의했답니다. 동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을 하고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실제 사업은 갑이 혼자 수행했고 을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을은 법령이 정하는 출자 공동사업체 요건을 그지 갖추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 뭘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공동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그지? 자, 뭘 했고 그죠? 갑도 출자를 했고 누구도 을도 이제 출자를 했는데 이 을이라는 친구는 뭐해? 이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혹시 경영에는 뭐하지 않았다는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했다는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사업자의 뭐를요? 그죠? 요건을 뭐했다는가?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게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갑이라는 친구가 대외적으로는 혼자 영업하는 것처럼 영업활동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례 2로 가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 1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1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2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모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례 2로 갑시다. 거주하인 병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갑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게 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탁 방식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했고요. 얘는 뭐겠다? 집합투자기구에, 그죠? 집합투자기구에 뭐 하기로 했다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집합투자기구를 펀드형 투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펀드 등이 이제 집합 투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로, 그죠? 자,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아마, 그지? 인허가등을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자본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사기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려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지? 그죠? 그지? 그지? 그래서, 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방식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집합투자기구는 뭐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할 수익을 뭐 했다? 그죠? 병에게 이렇게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생겨난 이익이 뭐가 될까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구로, 그죠? 부터의 뭐가 된다? 그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걸 이제 분배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너무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물음 1로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음 1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죠? 갑이 해당 사업을 수행해서 2019년 3월 을에게 분배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을이 역시 자, 어디에서 공동사업에서 그치? 자, 얼마에 분배금, 그죠? 자, 얼마를 받았다는가? 3,500만 원을, 그죠? 500만 원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치? 그러면 갑이 이제 공동사업에서 그치? 발생한 분배금이다. 갑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치? 갑이 그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분배금 3,500만 원을 누구에게? 그치? 을에게 그치? 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을에게 그치? 지급을 했답니다. 그치? 지급을 했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따지고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다? 소득의 종류. 너무 쉽지 않아요? 소득의 종류는 뭐가 됩니까? 그치?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것보다 을의 지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을은 뭐다? 순수한 출자 공동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공동 사업자라고 이미 자료에서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역시 을이 받은 분배금, 그죠? 분배금 얼마가 있어요? 3,500만 원은,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 그죠? 3,500만 원 배당 소득으로 뭐 한다, 역시 분류가 된다. 답안에 채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라고 그치? 실제 냈네요. 자, 두 번째, 그죠? 뭐랍니까? 그치? 여기에 대해서 그치?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혹시 갑이 을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혹시 3,500만 원 뭐 할 때 혹시 지급 시에 혹시 자, 뭐 한다? 25%의 세율로, 그죠? 세율로 뭐 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나요? 자, 종합과세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은 종합과세가 될 것인가? 출자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공동사업으로 분배받은 소득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제가 세법개론 가르쳤던 내용하고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법은 개론부터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치? 그치? 총수익금의 계산상, 고려사항 등 논점을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하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뭐가 있다? 총수익금액, 그치? 계산상, 그치? 뭐 고려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총수익금액은 어디서, 그치? 자, 첫 번째, 계산시 뭐가 됩니까? 계산 단위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그치? 1거주자 등으로, 그죠? 거주자
등으로 그죠? 보아 그시 자 뭐한다 수익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시 계산한다 그시 그리고 나서 수익 금액 등이라고 총 수익 금액 계산상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를 할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을 존재할 것이고 혹시 기타 등도 뭐가 있을까? 여기서 소득 금액이니까 그시 총 수익 금액 계산상 고려할 내용이 뭐 특별하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시 총 수익 금액 계산상 그죠? 그러네요. 그죠? 총 수익 금액 계산상 고려할 내용은 저 두 번째 이제 그로스업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당연히 뭐가 되잖아요.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그시 뭐는 출자 그시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요? 그시 자, 그로스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시 첫 번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일 것.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이 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일 것. 세 번째 종합과세되고 기본세 외식금일 것. 1, 2, 3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법인세가 과세된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과세 조정 그죠? 이중과세 조정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지. 이게 이제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그게 15점이나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이제는 물음 2로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음 2에서 이제 정리할 건 뭐가 있나요? 물음 2 가서 정비를 한다면 보시죠. 사례 1에서 각과 을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다면 과세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자, 보시죠.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그죠? 자, 쟁점사항은 뭐가 됩니까? 그죠? 쟁점사항은 당연히 갑과 누가요? 그죠? 을이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를 뭐하는 같이 하는 그죠? 자, 뭐라는 겁니까? 그죠?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에 뭐예요? 그죠? 과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결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그죠?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뭘 해야 됩니까?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도 두 개의 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적용 요건 정리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부분이 뭐 있다? 적용 효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공동사업 합산과세 적용 요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거주자와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에 누가 사업에 거주자와 자 뭐가 그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특수관계인자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뭐가 됩니까? 특수관계자의 손익분배 비율을 자, 어떻게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적용 효과 멋지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자, 첫 번째 뭐 한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이렇게 정비하면 되겠죠. 그죠? 자, 뭐 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그죠? 자, 뭐에 소득금액에 뭐래서 합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납세 의무는
자, 뭐 한다? 그치? 그죠? 납세무는 어떻게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그치? 주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그치? 주된, 이름 하나만 쓸게요. 두 번째, 특수관계인, 그치? 이 자들이, 그치? 자, 뭐 한다? 연대해서 납세무를 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봤던, 2번 문제에서 봤던 거나 3번 문제에서 봤던 거나, 공동사업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하게 되면 항상, 그치? 자, 어떤 걸 가지고 출제를 하구나.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을 꼭 물어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내용, 또 두 번째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 그래야 이제 문제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음 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자, 병이라는 자가 집합투자기구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때 역시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때도 이제 더 멋진 내용은 이거예요. 그치? 그죠?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기구인 경우, 그치? 자, 그치? 인 경우입니다. 그치?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집합투자기구가 국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이렇게 이제 답을 쓰셨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자, 당연히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치? 분배받은 소득이 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득의 종류는, 자,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그죠? 배당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지? 자,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원천징수는 국외에서 했으니까 원천징수는 혹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간다면, 자,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그치? 자, 뭐가 됩니까? 무조건,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답을 쓰셨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형태의 답안지를 쓴 거예요. 자, 국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첫 번째 거예요. 그죠?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하는 경우에요. 두 번째, 그치? 자, 뭡니까? 일반적 분류 기준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치? 자,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뭐가 됩니까?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그치?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경우다. 자, 이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3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그치? 자, 금전으로 투자하고, 그치? 금전으로 분배받을 것. 자, 1년에 1회 이상, 그치? 배분이 일어날 것. 오케이? 이 3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당소득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치? 일반적 소득 분류 기준으로, 그죠? 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라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라면 이자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에마다 배당소득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2011년이 아니라 17년이에요. 17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치? 우리가 봤던 보세요. 소득세법상 4번 문제도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있어서 과세 요건, 또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 주된 공동사업자, 또 연대납세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이제 쪼개놨어요. 쪼개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볼 내용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치? 2번은 뭐라고 나왔나? 위 사안에서 가불병정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 계산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어. 자, 위 사안에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8점을 줬고, 그 밑에 이제 뭐를 줬어? 위 사례와 관련해서 향후 갑과 을의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치? 여기에 대해서 뭐, 그치?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오면서, 그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번 문제를, 그치? 2011년이 아니라 17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죠?
17년이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4번 문제도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도 항상 이제 기본을 중시하라, 기본을 잘해라, 기본을 잘해라. 이 말은 여러분이 사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례에 판례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현재 세법학 시험에 60% 이상 70% 정도입니다. 이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뭐 세무사 시험에 붙어서 회계학원에서 강의하는 세무사들이 뭐 알겠어요? 본인도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그 정도 장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문제 4번은 2017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엄머리부터 좀 수정을 해주세요. 문제 4번입니다. 그치? 2021 7 기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치? 갑을, 병, 정. 그치? 자, 이 공동사업자입니다. 모두 거주자입니다. A기업 2017년 7월 1일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보시죠. 자, A기업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A기업은 뭐예요? 소득세법에 뭐를 영위하고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 자료 요약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그러면 자료를 잘 요약해 보세요. 그치? 그러면 끝날 거니까. 그러면서 이 A기업에 이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 거의 모습들이 끝나겠네요. 그죠? 자, 누가 있어요? 출자자들이, 갑을병정이 존재하네요. 그죠? 자, 가족기업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출자자가 존재합니다. 누가 존재합니까? 갑, 그치? 또, 을, 또, 그죠? 병, 또, 정.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치? 자, 갑과, 그치? 누구는 을은 부부랍니다. 이 둘은 뭐예요? 그죠? 부부 관계에 계신답니다. 그치? 그리고 병과 정은 뭐예요? 자녀랍니다. 그치? 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해달라 그러죠? 명의만 그치?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는 갑과 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공동기업을 영위하는데, 그치? 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뭐가 돼요? 이 사업장에, 그치? 사업장을 영위하는, 그치? 토지와, 그치? 건물은, 그치? 자,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그치? 부부의 뭐라는가? 공동명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분들은, 그치? 자, 무엇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무엇도 있고, 그죠? 사업소득도 있고, 혹시 또 뭐 있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다는 걸, 그치? 여러분이, 그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벌어서, 그치? 이렇게 이제 대대손손 물려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치? 그렇습니다. 을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답니다. 을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 보세요. 을은 뭐 하고 있지는 않대요. 그죠?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답니다. 그지? 그러면서 을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일하고 있답니다. 자, 을은 뭐예요? 전업주부십니다. 그냥 집에서 백화점 다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그죠? 그지? 정은 대학생입니다. 그지? 웃음이 나와서요. 대학생입니다. 학교 다니는데 공동사업에 경영에 참여하겠어요? 이름 뭐 올려놨지? 그지? 대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업이 없느라 가끔 사업장에 들러 경영 업무를 보고는 있을까요? 저는 안 보고 있다고 봅니다. 갑, 을, 정은 사업자들은 현재까지 통과하고 있으나 병은 결혼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자, 이 병은 뭐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생계를 그죠? 함께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갑을 정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가도록 합시다.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에 신고된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보시죠. 갑 30%, 그지? 을 20%, 그죠? 병 25%, 그지? 또 정 25%,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약정 손익분배 비율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가면 되겠죠. 몇 프로? 그죠? 30%, 20%, 25%, 25%, 그죠? 자, 여기가 30%예요. 그지? 그지? 여기는 몇 프로? 그죠? 20%, 그죠? 자녀들이 이제 25%, 그죠? 또 25%, 그죠?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보자마자 뭐예요? 그지? 자, 갑을, 그지? 정, 이 세 분은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그지? 자, 이 세 분은 공동사업 합상과세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이를 공동사업 합상과세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치? 공동사업장을 1거주하러 보아 계산한 2019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내가 다음과 같다. 총수익금액의, 그치? 총수익금액 필요한비는, 그치? 모두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답니다. 얼마예요? 40억이 나왔네요. 공동사업에서, 그치? 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죠? 40억이 나왔어요. 40억. 그치? 어마무시하죠? 그지? 이걸 이제 쪼개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럼 물음일에서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물음일에서는 당연히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공동사업 합상과세에 있어서, 그지? 첫 번째, 자, 공동사업 합상과세에 대한 내용을 물었네요. 그죠? 첫 번째, 그지? 과세 요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지? 자, 공동사업의 거주자 1인과 그지? 그지? 특수관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답니다. 이게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뭐가 됩니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그죠? 우리 부당계산 부인해서 3개 봤는데.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특수관계는 뭐다? 그치? 그죠? 거주자 1인과 뭐, 친족관계. 그치? 두 번째 뭐, 경제적 연관관계. 그죠? 또, 그죠?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치? 우리가 공동사업 합상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돼요? 거주자 1인과, 그죠? 자, 생계를 뭐, 그죠? 같이 하는, 그치? 가족 집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3번, 주된 공동사업자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지? 주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서 이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되겠죠. 손익분배 비율이 같다면, 그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되겠죠.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같다면, 직전 연도에, 그지? 자, 그죠?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된 공동사업자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면 갑이라는 분이 될 거예요. 이유는, 그죠?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번, 그지? 그지? 주된 공동사업자 및, 그지? 또 연대납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4번은 당연히 뭐가 3번, 연대납세무 누가 져야 됩니까? 자, 특수관계인이 누가 있나요? 그지? 자, 주된 공동사업자는 갑이 있었고, 특수관계인 누가 존재했다? 그죠? 관계인, 그지? 부인 누구하고, 그죠? 을하고, 그죠? 또 누가 존재했어요? 그죠? 자녀 중에, 그지? 자, 누가 존재했나? 정이 특수관계인이 됐습니다. 이 셋이 뭐를 지게 됩니까? 그죠? 연대납세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끝! 물음일. 자, 물음이 사례에서 갑을 정해 200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라. 이렇게 정리했네요. 자, 물음 2로 가서, 그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그죠? 첫 번째 뭐 나왔나요? 그죠? 갑. 얼마가 됐나요? 그지? 40억 곱하기. 그죠? 30% 더하기. 그지? 20% 더하기. 그지? 25% 더하기. 그럼 얼마가 됐어? 75%가 됐나요? 그럼 30억 원이 됐겠죠. 자, 두 번째 누구요? 을. 그지? 제로다.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그지? 정. 그죠? 제로다. 오케이? 자, 병. 그지? 네 번째. 병.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얼마다? 10억이다. 그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지? 그 소득금액이 계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을과 병은 뭐가 됩니까?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그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그치? 소득금액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물음 3에 대한 내용, 위 사례에서 의뢰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료 수익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죠. 그죠? 그 말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따져야 될 건 뭐가 될까요? 그죠? 물음 3입니다. 자, 이거는 소득세법상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소득세법상, 그죠? 자, 자산 또는, 그죠? 용역의 무상 제공이 됩니다. 그치? 자, 뭐가 돼요?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그죠? 자, 뭐를, 그치? 부동산 임대 용역을, 부동산, 그죠? 임대 용역을 뭐가 된 거야? 그죠? 용역을 무상 제공한 꼴이 됩니다. 그치? 당연히 그럼 뭐가 돼요? 부당이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당이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구는요, 그죠? 당연히 누구는 거주자 을은, 그치? 당연히 이 부당이계산 부인으로 인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내용이네요. 자, 물음사에 대해서, 그죠? 물음사에 있어서 이제 정비를 해놔야 돼. 위 사례와 관련해서 향후 갑과 을의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절세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그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전업주부 하지 말고, 그죠? 나와서 일하면 된다. 이게 답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정비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그지? 첫 번째 이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병에 대한 지분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죠? 정이란 작시, 갑과 병의 손익분배 비율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대안을 한번 세워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쉬었다가 너무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4번까지 좀 하고요. 5번은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지금까지 보시듯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렇게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27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